자, 이제 70페이지입니다. 주택 건설 절차가 나와 있어요. 1, 2, 3, 4, 5번에서 끝나는데 1번에 사업주체 나오네, 그죠? 사업주체다 땡땡 하고요. 뭐라고 해석하자? 시행자. 시행자 좀 보자. 자, 사업주체는 시행자인데 크게 둘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1번에 비등록 사업자, 2번에 등록 사업자. 자, 비등록 사업자 하게 되면 안일비자잖아, 그죠? 등록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니까 민간일까요? 국가등일까요? 그러니까 국가등이라고 적으세요. 국가등인데요. 예를 들면 국가나 지자체나 LH공사 나오죠? 토지주택공사랄지 지방공사나 공익법인 국가등이 되겠고요. 이제 등록 사업자에다 땡땡 하고요. 이건 민간이죠. 민간이 주택을 다량 지을 때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서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등록 사업자라고 하죠. 자, 연간 단독주택은 20호, 연간 공동주택은 20세대, 연간 대지는 1만 이상을 조성할 때 그런 민간 사업자는 등록을 받고 하라 이거예요. 몇 개 이상 지을 때? 연간이 붙잖아요. 연간에다 동그라미 딱 세요. 연간이라는 게 뭐죠? 1년의 총 물량을 얘기합니다. 만약에 3월 달에 10개를 짓고요. 3월 달에 10개 짓고 만약에 5월 달에 15개 지면 연간 20개 이상이잖아요. 요런 민간업자는 반드시 등록받고 하라 이거예요. 근데 아까 주택법 적용은요. 주택을 몇 개 이상 지을 때죠? 30개. 이건 연간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 번 지을 때 30개 이상이라면 주택법 적용하고 그 사업을 만약에 민간이 할 때 연간 20개 이상일 때는 등록을 받고 하라 이 뜻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이건 뜻이 뭐라고 그랬죠? 허가. 허가랑 같은 뜻이죠. 자, 제가 지난번에 허가를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자,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라고 합니다.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승인도 허가와 같은 개념이에요. 개념인데 대법원 판례를 보면 전혀 해석이 다릅니다. 자, 여러분들 허가는요. 허가권자에게 돈 갖다 주면 허가해 주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도면을 다 그려가지고 허가권자에게 돈 좀 딱 찔러주면 허가해 주는 거 맞아요? 아니요. 그럼 부조리잖아, 그죠? 허가는 반드시 기준이 있어요. 법의 기준을 딱 정했습니다. 허가 기준을 정해놓고요. 요 기준에 합당할 때만 허가해 줍니다. 기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므로 기속행위라고 하죠. 자, 기속행위라는 건 말 그대로 기준에 예속당한다. 기준에 속한다 이거죠. 그리고 허가는 절대로 재량행위가 아닙니다. 재량행위 X. 만약에 허가를 재량행위라고 했다면 기준에 합당하지 않다 할지라도 돈 갖다 주면 해준다 이 뜻이잖아요. 반드시 기속행위. 허가권자는 허가를 해주면서 뒷돈 거래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반드시 기준만 따져서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허가는 짭짤한 거예요? 개고생이에요? 개고생이에요. 허가권자는 개고생이야 이건. 뭐 남는 것도 없고요. 법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서 허가를 판단하게 되는 개고생. 개고생이니까 상급자 갈까요? 똘마니 갈까요? 똘마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똘마니가 누군데? 자, 지난 첫 시간에 배운 거예요. 상급자는 장관. 중급자는 누구다? 시도지사. 하급자가 누군데? 시군구청장이라고 그랬죠? 시군구청장. 요 시는요, 군수구청장과 레벨이 같으니까 일반시. 요 시는요, 도와 레벨이 같으니까 특별시, 광역시라고 그랬죠. 또 특별자치가 들어가죠. 전 사람이라. 그러니까 허가는 개고생이라고요. 그러니까 똘마니 갑니다. 똘마니 누군데? 시군구.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죠. 개고생만 알면 돼요. 근데 이제 같은 맥락에서 사업계획 승인을요. 대법원 판례를 보면 요건 재량행위로 판시하고 있어요. 똑같은 허가인데 얘는 재량행위로 보고 있다. 왜 재량행위로 보느냐? 이것은 기부채납을 요청할 수 있다. 기부채납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승인을 해주면서 만약에 현대건설이 아파트를 지을 때 승인자한테 갖다 주면 승인자가 승인해주면서 기부채납을 요청합니다. 그래, 내가 승인해줄게. 우리 도에 땅이 좀 없네. 땅 좀 가져와 이래요. 기부채납을 요청할 수 있는 재량행위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짭짤 개고생. 짭짤하다고요. 짭짤해요.
짭짤하니까 똘마니 준다 안 준다? 안 주겠죠. 똘마니 절대 안 줘요. 짭짤한 거니까 얘네가 챙기겠죠. 얘는 못 챙기고 얘네가 챙깁니다. 그래서 승인자가 원칙은 똘마니를 빼야 되니까 누가 들어간다? 시도지사. 예외는 국토교통부 장관. 요렇게 일단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사업계획 승인은 재량행위구나. 기부천합을 요청할 수 있거나, 그러니까 똘마니 안 준다. 시도지사가 챙깁니다. 그럼 제가 말이죠, 요 시도지사를 풀어볼게요. 시도지사 할 때 시는 무슨 시라고 그랬죠? 특별시, 광역시가 들어가고요. 특시가 들어가죠? 특별자치시가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 도에는 특도를 함께 포함하고 있겠죠? 특별자치도, 특도와 일반 도지사가 있다고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절대 시장훈수에게 주지 않습니다. 시도가 먹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특별시나 광역시나 특시나 특도는 모든 권한 얘네가 있단 말입니다. 문제가 없었는데 이 도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이게 도라고요, 도. 도지사가 있고요. 도에는 여러 명의 시장과 여러 명의 군수로 돼 있을 겁니다. 만약에 경기도라면 구리시, 가평군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만약에 구리시에다가 아파트 선세대 진다. 그때 똘마니아가 승인 안 했죠. 누가 승인합니까? 도의사. 가평군에다가 아파트를 100개 진다? 도의사가 승인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도지사가 기부채납을 요청하는 거예요. 실제는 여기다 짓는데 얘가 다 챙겨 먹는다고요. 그래서 얘네가 불만이 많죠. 그래서 과거에는 불만이 많아서도 불만을 표출할 수가 없었어요. 불만 냈다가 잘리거든요. 지금은 시장도 군수도 도지사도 다 선거로 뽑잖아요. 선거로 뽑으니까 얘네들이 입김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도의사가 힘들어서 못 해보겠대요. 시장군수가 대들거든요, 막. 자,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가만히 있었던 시장군수가 이제 항변을 합니다. 아니, 우리 시에, 우리 군에 아파트를 짓는데 왜 당신이 가져가냐? 달라 이거죠. 달라고 계속 요청합니다. 요청하니까 도의사가 그럴만 하잖아요. 그래? 니네한테 졌다. 니네한테 줄게. 시장군수에게 주었어요. 시장군수도 승인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도의사 그냥 안 주겠죠. 조그만 것만 주겠죠. 그래서 대지 면적 10만 미만. 10만 미만할 때는 도지사가 얘네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10만 이상이라면 그대로 도지사가 합니다. 작은 것만 얘네가 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대도시장이 되드네. 대도시는 인구가 얼마 이상? 50만 이상이죠? 대도시장이 또 따지는 거예요. 우리는 크다. 큰데 왜 조그마한 것만 하냐? 도의사가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 그럼 너도 해. 대도시를 떼어줍니다. 그리고 대도시장은 큰 거 작은 거 다 얘네가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하자. 아주 복잡해지는데. 책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 기본서 받으면 10만 미만일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 특도에 요게 빠지고 시장군수가 딱 들어갑니다. 10만 이상일 때는 얘가 못하니까 요걸 합친 게 시도잖아요. 시도에 대도시 이렇게 나와요. 이걸 외우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보자고요. 쉽게. 승인은 짭짤 개고생. 짭짤. 똘마니 줘요 안 줘요? 누가 챙기죠? 시도지사. 그런데 작은 건 10만 미만이죠? 작은 건 도지사가 안 하고 누가 한다? 시장, 군수가 한다. 큰 거는 대도시도 한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는 게 나오죠. 이거 좀 싸고요. 거기 승인자의 예외에 국토부 나오나요? 거기다가 쓰자. 국토부는 세 가지일 때 국토부가 승인합니다. 첫 번째, 330만 제곱. 330만 제곱 이상의 택지 개발 사업. 자, 330만 제곱미터면 100만 평이에요. 신도시급입니다. 요게 택지 개발 사업을 할 때 국토부 장관이 챙깁니다. 요것은 왕짭짤이잖아요. 크잖아. 왕짭짤은 얘가 챙깁니다. 그 다음, 국가나 LH공사가 사업합니다. 국가나 LH공사가 시행할 때는 그때는 국토부 장관이 승인한다. 세 번째, 수도권이랄지 광역시에서 긴급한 주택난 해소.
긴급한 주택난 해소를 하게 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제시한다. 사실 그럴 겁니다. 수도권이나 광역시는 주택난이 절대 부족합니다. 이런 긴급함을 해소할 때는 장관이 개입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몇 달 됐죠? 수도권의 미니 신도시 5개를 개발한다 할 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직접 나와서 발표하잖아요. 그죠? 이건 긴급한 해소를 위해서는 장관이 합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확인했고요. 이렇게 한번 들어두고 가면 나중에 자세히 할 때 편해집니다. 여러분들 깐 거 까먹어도 돼요. 승인은 짭짤 개고생.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승인 보겠습니다. 1번의 대상은요. 30호 이상, 30세대 이상, 1만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단독은 30, 공동은 세대입니다. 이건 연간이 안 붙잖아요. 한 번 지을 때 30개 이상이면 주택법 적용하니 사업계 승인을 받는다 이 뜻이에요. 30개 미만이면 건축법에를 적용받겠죠. 이렇게 승인을 받았으니 다음 페이지 3번이죠.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그 사업 시행에다 땡땡 하시고요. 그럼 주택법은 주택을 다량 건설하지 않습니까? 주택을 편하게 지을수록 촉진 대책을 부여합니다. 거기다가 주택 건설 촉진 대책이라고 적자. 주택 건설 촉진 대책. 이건 나중에 이제 기본서 받으면 주택 건설 촉진 대책이 6개 나오거든요. 그건 그때 가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다 끝났대요. 사업이 끝나면 사용 검사를 받겠죠. 자, 사용 검사는 공사 다 끝나고 잘 졌나 확인하는 거예요. 짭짤 개고생. 끝났는데 뭐 짭짤해요. 끝났는데 뭐 요청할 수도 없잖아요. 개고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똘마니 가는 거예요. 원칙은 똘마니, 시군구, 예외는 국토부. 공사 다 끝났으니까 뭘 요청할 것도 없잖아요. 이건 개고생이라니까요. 뒤치다거리 하는 거예요. 시군구가 하고요. 예외는 국토부. 그럼 어떨 때 국토부 장관이 검사를 할까요? 국토부가 승인한 건 국토부가 검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토부가 승인한 걸 시군구가 검사할 수는 없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지은 주택을 5번에 주택을 공급하는 겁니다. 거기다 땡땡하고요. 공급 질서라고 적으세요. 공급 질서에 맞게끔 무주택자에게 공급을 하는 것이 바로 주택법의 일련의 절차입니다. 자, 그럼 요걸 갖다가 이제 시험을 내보자 이거죠. 시험 문제를 낸다면 이렇게 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3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우선 승인자하고 이 칠판에서 전기 와요. 지금 빠박 뛰었네. 승인자하고 사용검사. 다음 주부터 정전기 방지 이게 있거든요. 팔찌 같은 게 있어요. 우리 장전이가 우리 학생이 사다 주더라고요. 그거 차고 해야 되겠네. 빠박 뛰니까 제가 음치 놀라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시입니다. 서울특별시. 여기다가 20만 제곱을 아파트를 지려고 해요. 두 번째, 경기도 구리시. 여기다가 15만 제곱을 짓습니다. 하나 더, 경기도 구리시에 5만 제곱을 짓다고 합니다. 이때 승인과 검사를 누구한테 받는지 해석해보자. 자, 우선 서울특별시면 도구는 아니죠. 도. 시군도 아니겠죠? 따라서 승인은 누구한테 받는다? 서울시장. 서울시장에게 받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특별시 관악구라고 해보자. 서울특별시 관악구에다가 20만 제곱을 짓습니다. 승인은 서울시장이죠. 사용검사는 개고생. 똘마니 시궁이라고 그랬죠? 관악구청장. 관악구청장에게 검사를 받습니다. 자, 이제 경기도 구리시입니다. 구리시는 대도시다 아니다? 아니죠. 이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아까 작은 건요 10만 미만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이건 작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누가 승인한다? 그렇죠, 경기도지사. 작은 게 아니니까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고요. 검사는 개고생, 구리시장. 자, 이제 경기도 구리시에 5만 제곱을 지으니 작습니다. 승인 누구한테 받는다? 구리시장.
검사 누구한테 받는다? 구리시장. 하나만 딱 더 해볼게요. 경기도 수원시가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20만 제곱을 짓습니다. 수원시는 대도시예요, 아니에요? 대도시입니다. 대도시 시장은 크고 작고를 떠나서 무조건 대도시에 한다고 그랬죠? 승인 누구한테 받는다? 수원시장. 검사는요? 수원시장.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시험은 이렇게 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승인과 검사를 한꺼번에 부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출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실제로 시험 문제를 때는 경기도 구리시와 같은 지명을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씁니다. 쓰면 구리 시민은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 사람들이 형평성 논란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죠. A도, B시, C9 이런 식으로 내요. 이런 식으로 내고요. 또 대도시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문제 알려줍니다. 요거 가로치고 뭐 대도시다, 대도시가 아니다 이렇게 알려주니까 별 문제 없습니다. 이거는. 자, 이상 주택법의 몇 가지 용어하고요. 절차를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농지법 들어가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고요. 자, 부동산 공법은 6개의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토법률, 도시개발법, 정비법, 그 다음에 건축법, 주택법 5개 끝냈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농지법입니다. 농지법은 문항수가 몇 개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2개 출제돼요. 2개가 출제되니까 욕심을 절대 내서는 안 돼요. 한두 개를 뽑아가지고 그것만 계속 공부하면 됩니다. 한 개 모르면 찍으면 돼요. 자, 농지법은 농지를 소유하고 농지를 이용하며 농지를 잘 좀 보존해보자. 이렇게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소유, 이용, 보존입니다. 자, 소유에서는 뭘 배우느냐? 간단히 들으세요. 소유 제한을 배운다. 또 소유 상한을 공부한다. 또 취득을 공부한다. 소유 제한하면 소유에 제한을 가하겠다는 얘기죠. 이건 자격 제한. 농지를 소유할 때 자격을 제한하는 거죠. 자격을 제한한다. 그러니까 농지는 아무나 취득할 수 있나요? 아무나 소유할 수 없죠. 농업인만 소유할 수 있다. 이런 자격을 제한하는 게 소유 제한. 소유 상한하면 규모 제한. 소유할 수 있는 규모를 제한하는 겁니다. 너무 많이 못 갖게 합니다. 소유 상한. 또 취득이 나오는데 농지를 취득하는 절차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농지는요, 돈 주고 간단히 사는 게 아닙니다. 임야나 일반 토지라면 계약서 쓰고 돈 주면 내게 되는 거예요. 등기하면 내 거입니다. 근데 농지는 절대 그렇잖아요. 농지는 취득을 하기 위해 자격증명을 검증받아야 돼요. 마치 운전할 때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듯이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좀 이따 자세히 할 건데 여러분들이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업 경영계획서를 작성해요. 그 계획서는요, 나는 농지를 취득하면 어떤 장비를 가지고 어떻게 농사를 짓겠습니다. 계획서를 작성해서 관청을 갖다 줘요. 관청에서 그 계획서를 검토해요. 검토하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는지를 증명해 줍니다. 이걸 발급받은 연후에 여러분들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거 읽어보자. 시작.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너무 길기 때문에 현업에서는 농취라고 한다. 농취는 원명이 뭐라고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농지를 취득할 때 증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소유를 하고요. 이걸 잘 좀 이용하자. 농지는 농업 외의 용도로 쓸 수가 없죠. 그리고 농지는 보존 토지다. 잘 좀 보존하자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농지법의 편제인데 오늘은 취득 절차하고요. 농지 전용 쪽을 할 거예요. 농지 전용. 농지를 취득한 절차를 공부할 것이고요. 농지를 전용한다고 합니다. 이때 전용은 여성 전용할 때 그 전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꿔치는 거예요. 농지를 농지가 아닌 거로 바꾸는 겁니다. 농지에다가 농사를 지을 수도 있겠으나 농지에다가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잖아요. 농지를 밀어야 되잖아요. 이것을 전용한다고 합니다. 이런 절차를 2가지만 할 겁니다. 자, 72페이지 봐주시고요. 일단 농지의 정의가 나옵니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는요,
지목 갖고 따지지 않습니다. 지목 X. 지목이 전도 있고 답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 임야도 있고요. 그러나 지목이 농지라는 지목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목이 전답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농지다 그러면 틀립니다. 또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농지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지목 갖고 따지지 않아요. 그럼 뭐 갖고 농지를 따진다? 토지의 현상. 토지의 현상 갖고 따진다. 그럼 현상이라는 것은 현재 이용 상태를 얘기한다. 현재 이용 상태를 현상이라고 합니다. 현상 이렇게. 현재 이용 상태를 가지고 농지로 보는데 그럼 현재 이용 상태가 뭐로 이용될까?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된다. 재배지로 이용된다. 또는 그 부지. 요걸 농지라고 본다. 경작, 재배, 그 부지. 이것을 농지라 보고 있다. 그러니까 전답 과수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경작, 재배로 실제 이용하고 있다면 농지로 볼 수 있다는 뜻이겠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지법상 농지란 지목 여하에도 불구하고 그랬으니까 지목 따지지 않군요. 여하고 토지 현상이라 밑줄. 토지 현상이 경작, 재배로 이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경작과 재배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농지법상 농지 정의가 1, 2, 3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보면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된다. 경작에 동그라미. 두 번째, 다년성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된다. 재배에다 동그라미. 경작과 재배로 이용되면 지목은 따지지 말자 이거예요. 세 번째, 1과 2의 토지니까 어디를 얘기한다? 경작, 재배 그 토지죠. 그 토지의 개량시설 부지, 부지 동그라미. 또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 부지 동그라미. 자, 그 네 가지가 나오는 첫 번째, 유지, 양수시설, 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이 나옵니다. 유지가 뭐죠? 저수지 같은 거. 나중에 지적법에서 배웁니다. 양수가 뭐죠? 물 끌어오는 거. 배수는 물 버리는 거. 양수의 반대가 배수죠. 수로는 뭐죠? 물길. 길로 짜니까 물길. 농로는요? 논길. 논길. 제방은 뚝이죠. 논길을 뭐라고 한다고요? 농로. 그럼 산길을 뭐라고 한다? 임로라고 한다고요? 임도라고 한다. 길도 써서 임도라고 해요. 잠깐 보자 여러분들. 분명히 거기 제방 나오죠. 제방은 뚝이죠. 뚝이 농지인가요? 여기 농지라고 써 있잖아요. 뚝이 농지는 아니겠죠? 그 부지. 제방이 놓여진 그 부지를 농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방 부지가 경작 재배에 이용되는 그 안에 있다면 그 부지를 농지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자체가 농지는 아니잖아요. 그 부지. 그 부지를 농지로 본다. 세 번째, 축사나 곤충 사육사. 축사 자체가 농지는 아니잖아요. 그 부지. 그 부지. 농막, 간이 저온 저장고, 간이 퇴비장, 간이 액비 저장조 그랬네요. 농막은 임시거처라고 적었어요. 임시거처. 임시거처를 농막이라고 해요. 원두막 할 때 그겁니다. 또 끝에 말이죠. 간이 액비 저장조라고 나오는데 간이라는 건 간단히 이용한다. 이 줄임말이죠. 간단히 이용한다. 간단 이용입니다. 액비가 뭐예요? 액체 비료를 액비라고 한대요. 액체 비료를 액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이 액비 저장조. 저장조는 탱크잖아요. 탱크를 그 부지를 농지로 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농지는 경작, 재배, 그 부지 이것을 농지로 보고 있다. 그 정도 간단히 살폈고요. 자, 이제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번에 농지 취득 절차에다 별표 딱. 무조건 농지법에 두 문제가 나오면 한 개는 여기 딱 고정돼 있어요. 여기에서 한 개를 반드시 맞아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가니까 재밌지 않아요? 영 재밌는 표정이 아닌 것 같아서 억지로라도 듣고 싶어서. 농지법은 생전 처음 공부하잖아요. 이걸 공부하면 아 내가 농지를 취득할 때 이런 순서대로 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자, 거기 이제 그림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림을 참고하시고요. 농지를 취득하는 절차는 일단은 농업 경영계획서를 작성한다. 요걸 작성해야 합니다.
그럼 농업 경영계획서는요, 내가 농지를 취득할 때 무슨 장비를 가지고 무슨 농작물을 경작하겠다는 계획서예요. 요거 어떻게 생겨나 궁금하지 않아요? 한 장 넘겨봐요. 복사해왔어 제가. 농업 경영계획서는 이렇게 생겼어요. 거기 보면 취득 대상 농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소재지랄지 면적 같은 게 들어가고요. 두 번째 칸을 보면 농업 경영 노동력 확보 방안 누가 지을 건지, 끝으로 농업 기계 장비 확보 방안, 무슨 장비를 가지고 하겠다, 이런 것들을 쭉 적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농업 경영 계획서. 자, 다시 앞으로 보시고, 요걸 작성해 가지고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돼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 요것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이걸 발급받아야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순서예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누가 발급해 줄까? 시, 구, 읍, 면장. 여러분들이 계획서를 작성해요. 관할 시구, 읍, 면을 갖다 주면 관할 시구 면장이 계획서를 검토해요. 검토해서 여러분들이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을 발급해 주는 겁니다. 요걸 발급받은 연후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통은 여러분들 똘마니가 누구였죠? 시, 군, 구청장이었었죠. 구청장 빠지잖아요, 이거요. 여기는 군수는 X. 군수는 발급자가 되지 않고요. 시, 구, 면장 5회 때 시험 문제. 다음 중 농취를 발급하는 자가 아닌 것을 고려하라. 군수가 정답이죠. 그럼 왜 군수가 빠질까? 농지는 중심부에 있나요? 변두리에 있나요? 변두리니까 군청 가기도 멀다 이거예요. 읍면으로 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읍장면장. 읍면은 왕똘만이네, 그죠? 시군구도 똘만인데 그보다 더 낫잖아요. 왕똘만이. 왕똘만이니까 알아줘야 돼요. 안 알아주면 삐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출제가 됐던 거죠. 시구, 읍면장. 그럼 관할 시군면장이 계획서를 검토해서 발급을 해주는데, 발급은 4일이 내줍니다. 4일. 신청한 날로부터 4일 안에 발급해주는 거죠. 간단히 발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4일인가요? 농지를 취득하는 건수는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검토하는 게 아니고요. 쌓아놨다가 일주일에 2번씩 검토한대요. 7을 1로 나누면 3.5잖아요. 그게 4일인데 그렇게 외울 필요 뭐 있나요? 이렇게 외우면 되겠는데, 농취라고 그랬죠? 농취는 며칠이라고요? 농사로 외우면 되잖아요. 농취는 4일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농사 이렇게. 자, 이제 이것이 원칙인데 여기서 예외가 나오게 됩니다. 빨간 박스 2개를 그려볼게요. 레드 박스 1, 레드 박스 2 이렇게. 요걸 레드 박스 1번이라고 하고요. 요걸 레드 박스 2번이라고 할게요. 레드 박스 1번은 뭐냐면 원칙은 계획서를 작성하는 거죠. 그런데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작성하지 않고 농취를 발급받는 거예요. 이게 레드 박스 1입니다. 계획서를 안 만들고 농취를 발급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한 혜택을 받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 박스를 보겠습니다. 2가지 박스가 있는데 첫 번째 박스가 4가지 들어가 있죠? 그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계획 X 발급받아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첫 번째. 개발 사업지구 안에 1,500 미만의 농원부지 1,500 미만에다가 밑줄 딱 세요. 자, 이 농지가 어디 있다고요, 지금? 개발 사업지구에 있으니 어차피 개발할 농지입니다. 그리고 1,500 미만이면 작잖아요. 어차피 개발할 농지니까 계획서 써봐야 이거 개발할 거다 이렇게 쓸 거 아니겠습니까? 목적이 선명하니까 계획서를 요하지 않는다. 두 번째, 학교 등이 시험 연구 실습지로 농지를 취득한다. 시험할 때 시에다 동그라미. 이것도 계획서 써봐야 뻔하지 않을까요? 나 시험 연구 목적으로 쓸 거야 이렇게 쓸 테니 목적이 선명하잖아요. 그러니 농취를 발급받는다 안 받는다? 발급은 받는다. 계획서를 작성 안 한다 이거잖아. 그쵸? 계획서는 작성하지 않고 발급받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말 체험 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한다. 주말할 때 주에다 동그라미. 주말에 체험 삼아 농사 짓는 거 있잖아요. 뭐 5평쯤 이렇게 빌려가지고 상추도 심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목적이 선명하잖아요. 나 주말 체험할 거야? 목적이 선명해요. 그러니까 계획서는 필요하지 않고요. 발급은 받는 겁니다. 이제 네 번째가 농지 전용이 나와요. 좀 이따 자세히 할 텐데요. 이거 그냥 쓰지 말고 들으세요. 좀 이따 써드릴 테니까. 농지를 전용한다는 건 농지였던 것을 농지가 아닌 거로 바꾸는 거예요. 그거 왜 바꾼다? 목적 사업을 위해서. 농지에다가 어떤 시설을 설치합니다. 이럴 때는 농지를 아닌 거로 바꿔야죠. 이게 전용이에요. 그럼 전용을 할 때는 그냥 전용시키면 전국의 농지는 다 훼손되겠죠. 그러니까 허가를 받다든지 또는 신고를 한다든지 협의를 해야만 농지를 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통 개인이 전용할 때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겁니다. 그죠? 근데 행정국가라거나 행정청은 허가를 받는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행정청이 허가 받는 거 아니잖아요. 행정청은 협의하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용을 할 때는 허가권자나 신고를 하면 되고요. 국가나 지자체가 만약에 농지를 전용할 때는 허가권자 협의하면 되는 거예요. 요건 개인이 하는 거고 요건 행정청이 하는 거죠. 그럼 보자고요. 4번 보면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를 한 자가 농지를 소유한다. 이건 전용하는 거잖아요. 왜 전용합니까? 목적 사업을 위해서. 목적이 선명하잖아요. 그러니 계획서는 요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선명하니까. 전용 허가할 때 허에다 동그라미 치고요. 신고할 때 실에다 동그라미 쳐. 이상 이 네 가지는 발급은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다? 안 받는다? 받되 계획서를 요하지 않는다. 요걸 알아야만 한 문제 맞아요. 그래서 요 네 가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외우자. 이렇게 외우면 돼요. 앞자 딴 거 써볼게요. 1500 미만 시주허신 이렇게. 절에 시주한다고 그러잖아요. 1500 미만을 시주하신 분은 계획서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1500 미만 나왔고요. 요건 뭐다? 시험 연구. 주는요 주말 체험. 허는요 전용 허가. 시는요 전용 신고입니다. 시주허신입니다. 됐고요. 이제 두 번째 박스에 11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농지를 수채 발급받지 않는 거예요. 원래는 발급받고 취득을 해야 되는데 농지를 발급받지 않고 그냥 취득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거죠. 종류가 몇 가지 나와요? 실제로 기본서를 잡으면 20개 나옵니다. 농지법의 최고의 매력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도표의 박스에 아주 가지수가 많은 겁니다. 만약에 종류가 4, 5개라면 더 어려워. 외워야 되니까. 이렇게 많으면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해. 그래서 요 11가지는 농지를 발급받지 않는 거니까 혜택을 왕창 주는 거죠. 그럼 혜택을 왜 주냐 이거지. 이유를 설정하면 돼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봐준다 이렇게. 이유를 설정하자. 이런 이유 때문에 봐주는구나, 발급받지 않는구나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박스의 11가지는 제가 끝에다가 다 이유를 설정해놨어요. 자, 그래서 일단 1, 2, 3, 3개를 묶으세요. 셋 다 무슨 이유입니까? 공적이니까. 그래서 1번에 국가나 지자체가 농지를 소유한다다. 공적이잖아요. 한국농어촌공사, 이것도 공사도 끝나니까 공공기관이잖아요. 그 자가 농지를 취득한다면 공적이니까 봐주자. 발급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다? 이건 농어촌을 정비하겠다고 하는 공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봐주는 거예요. 자, 이제 4번과 5번 두 개를 묶으세요. 요 두 개는 무슨 이유입니까? 포괄적 승계. 자, 민법 시간에 포괄적 승계 들어봤습니까? 응? 아니, 아느냐를 물어본 게 아니고요. 들어봤냐고요? 안 들어봤다고요? 근데 어떤 분은 들어봤고 어떤 분은 안 들어봤네? 일단 상속과 합병은 포괄적 승계입니다. 4번에 상속 동그라미 치고요. 5번에 합병이라 동그라미. 자, 읽어볼게요. 상속에 의해서 농지를 취득한다면 포괄적으로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포괄적 승계니까 발급받지 않고 그냥 취득할 수 있습니다. 5번째,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한다? 자, 이렇습니다. 여기 A라고 하는 농업법인이 있습니다. 농업법인이죠. 농업법인 하면 영농조합법인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농지를 취득한다. 이때 농지를
발급받을까 안 받을까? 법인이 농지를 취득합니다. 발급받는다 안 받는다? 당연히 받아야죠. 거기 어디 안 받는다고 나와요. 근데 이제 B라는 법인이 또 있거든요. 여기 B라는 농업법인이 있다. 이 B라는 법인이 A라는 법인을 합병한단 말이야. 합친다 이거지. 합병. B라는 법인이 A라는 법인을 합병합니다. 합병할 때 얘가 갖고 있던 농지를 얘가 취득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발급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왜 안 받는다? 아까 받았으니까 그러려고 그러죠? 아니잖아요. 합병은 포괄적 승계잖아요. 마치 상속받는 것과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민법을 공부하면 합병과 상속은 포괄적 승계를 배우게 돼요. 그때 이제 한번 또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6번 되겠죠? 금융기관 등의 담보농지를 소유한다? 담보농지 처음 들어봤죠? 그냥 들으세요. 쓸 필요 없습니다. 여기 은행에 있어요. 은행에 있고요. 제가 농사꾼입니다. 돈이 없어 지금. 돈을 빌려 써야 돼요. 담보물건 설정해야죠. 제가 갖고 있는 농지를 은행에 맡기고 저당권을 설정해 놓고 돈을 빌렸습니다. 근데 제가 제 날짜에 돈을 못 갚아요. 그러니까 은행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맡긴 농지를 어떻게 처리하죠? 경매 붙이죠? 경매 붙이는데 농지는 낙찰이 잘 안 되잖아요. 경매 붙였는데 2회 이상 유찰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한 번 유찰될 때마다 경매가는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지죠, 저감률로. 두 번 이상이니까 팍팍 떨어지죠? 더 떨어질 걸 무서워서 은행이 그냥 취득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담보농지예요. 그러니까 은행은 왜 농지를 취득한다? 농사지으려고 취득하는 게 아니잖아요. 꿔간 돈 받겠다는 거잖아요. 이유가 뭐라고 돼 있죠? 저당권 실행. 저당권 실행을 위해서 취득하니 봐준다. 발급받지 않습니다. 자, 이제 7번 볼까요? 농지 전용 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소유했다? 아까 농지를 전용할 때 개인이 전용할 때는 허가나 신고했었고요. 행정청일 때 협의한다고 그랬잖아요. 행정청이니까 봐줘야죠. 발급받지 않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물어볼게. 개인이 전용할 때는 허가나 신고를 한다고 그랬죠? 그때는 발급받는다 안 받는다? 받을 거예요. 계획서 작성은 안 한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허신이 나오죠? 전용허가, 전용신고는 발급받되 계획서는 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정청이 할 때는 전용협의하잖아요. 그때는 봐주니까 발급받지 않습니다. 자, 이제 8번 되겠습니다. 매립 농지를 취득 소유한다. 바다를 메꿔가지고 농지를 취득합니다. 이건 국가 권장이라고 돼 있죠? 국가 입장에서는 개인이 많은 매립 농지를 만들기를 원할 겁니다. 뭐가 혜택을 줘야죠? 장려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농지 발급을 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겁니다. 국가가 권장하니까. 9번 토지 수용이랄지 공익사업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다. 이건 공익사업이니까 봐주는 겁니다. 토지 수용 들어봤죠 여러분들? 수용은 토지를 뺏는 거잖아요. 모든 사업을 다 뺏을 수 있는 거 아니죠? 공익사업일 때 뺏잖아요. 공익사업이니까 봐준다. 다시 10번입니다. 공유농지를 분할 취득한다고 돼 있네요. 자, 보자. 여기 A와 B가 농지를 공유로 취득합니다. 공유 농지 취득. A, B가 둘이 하나의 농지를 취득하는 거예요. 지분 2분의 1씩 공유, 함께 소유하고 있는 거죠. 소유권은 한 개인가요? 두 개인가요? 한 개죠, 공유니까. 그럼 이제 A와 B가 공유 농지를 취득해요. 이때 농지를 발급받을까 안 받을까? 당연히 발급받고 취득하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걸 쪼갠단 말이에요. 공유 농지를 분할 취득합니다. 이걸 쪼개가지고 취득하려고 해요. 요걸 쪼개가지고 너 반, 나 반, 소유권을 두 개로 뽀개는 거죠. 요럴 때는 발급받는다, 안 받는다? 왜 안 받는다? 또 아까 받았으니까 그러려고 그러죠. 틀리는 얘기는 아닌데요. 이렇습니다. 농취라는 것은요. 농지를 취득할 자격을 증명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여기서 자격 검증이 되었잖아요. 취득했어요.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쪼개서 가질 뿐이잖아요. 쪼개서 가질 뿐이지 얘네들의 자격이 변화됐나요? 자격 변화가 없으니까 굳이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유를 뭐라고 써놨습니까? 자격 변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마치 이런 거와 똑같아요. 내가 차를 하나 샀어요.
운전면허증을 땄겠죠? 차를 또 하나 사. 그럼 면허증 또 따야 돼요? 아니죠. 그럴 필요가 없죠. 자격은 똑같다 이겁니다. 자, 이제 11번 되겠습니다.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한다. 시효에다 몇 줄? 자, 민법에서 들어봤나 모르겠습니다. 점유, 취득, 시효 들어봤죠? 다행이네, 들어봐서. 거기다가 점유, 취득, 시효라고 적자. 민법상 점유, 취득, 시효입니다. 점유, 취득, 시효입니다. 자, 몇 년 이상 점유를 하면? 20년 이상 점유라면 취득의 효과를 주겠다는 거야. 그럼 제가 만약에 20년 이상을 농지에다 농사를 졌어요. 몸으로 떼었죠? 그런 저에게 무슨 자격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미 몸으로 20년을 떼었잖아요. 받을만 하잖아요. 그러니 받을만 하니까 발급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10중 8구 이렇게 나와요. 농지법상 농취입니다. 농취를 발급받지 않고 취득하는 게 아닌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요. 지문은 5개 있겠죠. 친절하게 발급받는 거 찾으세요. 안 발급 찾으세요. 이렇게 안 나와요. 발급받지 않고 취득하는 경우가 아닌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건 발급받는 거 찾는 거예요? 안 발급받는 거 찾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발급받지 않고 취득하는 게 아닌 거 그랬어요. 발급이야 안 발급이야? 발급받는 거죠. 이렇게 항시 나온다고요? 근데 이제 농지법은 이런 표현이 많은데요. 이런 얘기 들어봤죠? 이중 부정이면 강한 긍정이다. 들어봤죠? 써먹지를 못해요. 부정문이 2개잖아 지금요. 이중 부정이면 강한 긍정이니까 이 부정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럼 이거 찾는 거 이렇게 항상 그렇게. 그럼 이걸 문제가 딱 나오면 레드박스 1을 딱 꺼내야 돼요. 이 지문 중에 시, 주, 허신이 있으면 요 시, 주, 허신은 발급받는 거 맞지 않습니까?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되게 95%에게 답이 나와요. 무조건 지문에 시자가 있다든지 주자가 있다든지 허신이 있으면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농지법의 비법이에요. 이제 이것도 몰라도 돼. 이것만 알면 돼. 시주어신이 한 문제 주는 거예요. 시주어신만 알면 한 문제 맞습니다. 시주어신은 발급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럼 잘 봐요. 아까 원칙은 농취는 며칠 이내 발급해준다? 4일이었죠. 근데 이 경우는 계획서가 없잖아요. 계획서가 없이 발급해주는 거니까 시간이 팍 줄을 거예요. 요거의 반으로 줄어서 요건 2일입니다.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건 2일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지문을 아무리 찾아봐도 시주어신이 없어요. 이게 없단 말입니다. 이때는 레드 투로 가는 거예요. 딱 가서 대화를 하는 거야. 야, 너는 이런 이유 때문에 발급받지 않겠구나. 너도 봐주겠구나. 너는 못 봐주네. 네가 답이야 이렇게. 그래서 상시 시주어신을 딱 찾아주고 이게 없으면 이유를 설정해서 답을 찾아보면 된다 이겁니다. 앞으로 이런 연습 무수히 할 겁니다. 됐고요. 한 장 넘겨보자. 4번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 한번 보고 오세요. 이 자격증명은 성명도 쓰고요. 주민번호 쓰고요. 주소 연락처를 쓴 다음에 취득 농지의 소재지랄지 면적 같은 걸 쓰고요. 끝에 뭐가 있어요? 취득 목적이 있잖아요. 이런 목적 때문에 취득을 해주겠다. 이렇게 목적이 있습니다. 간단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농취 발급은 쉽게 발급받아요? 어렵게 발급받아요? 쉽게. 누가 해주니까? 왕돌만이. 시, 구, 면장. 며칠에 끝난다고요? 4일. 굉장히 편리한 제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쉬었다가요. 다음 장 넘기면 전용이 있잖아요. 요것만 하고 맞출 겁니다. 전용은 설명이 좀 있습니다.